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천리 강연을 하겠습니다. 제6장 영영장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여튼 이렇습니다. 논부논자는 논부논자를 하는데 그 사주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성스러운 기가 나타나야 된다. 기운은 고요하고 화편해야 되며 평화죠. 그래서 부도가 부인의 도가 드러날 것이다. 상기니 이덕이니 하는 것은 허호원이라고 해서 헛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뜻이고, 함지나 영마는 반추상이라 했어요. 그런데 함지 영마는요, 그렇게 심해점 선생이래요. 임철조 선생은 아예 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백원 주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임철조 주도 역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쭉 내려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세 번째 강의니까요, 여기까지 용신이 부성이다 라고 했고, 지난번엔 여기까지 남편을 속이거나 극하는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자식이 귀하고 강하고 이렇게 자식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아직까지도 사례명조 3개가 역시 남편을 속이거나 음탕한 여자예요. 그 사례명조는 그렇고요. 원문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는 그냥 원문 3개만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은 내일 다음 강의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상 무자다라고 해서 자식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 귀하고 능한 것을 여기까지 번역을 해 놓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오늘 강의는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쭉 읽고서 임시화에서부터요 한번 하죠. 읽고 사례명조 3개를 해서 또 그 이후에 음천한 것이 나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오늘이 281, 82, 83 3개를 할 건데요. 그 3개가 역시 음탕하거나 참 자기 자신을 음탕한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주는 자식이 귀하다든지 나오거든요. 284번서부터요. 그러면 오늘 제가 다시 음탕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신이 남편이 되는 것과 여자가 음탕하거나 남편을 속이는 것을 제가 번역하는 걸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가 말하였다. 여자의 명은 먼저 부성의 성쇠를 보아서 그것으로 비천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격국의 청탁을 살펴서 어질고 우매함을 알 수가 있다. 누가? 남편이요. 음란하고 사특하고 질투가 있는지 여부는 사주 정세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정결하고 단정한 것도 역시 모두가 오행이 이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정절을 지키는 부인은 요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땅히 그 진실함을 상세히 연구하면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하는 부인은 바로 이 바른 이치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이니 상기니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함진이 영만이 하는 것도 뒷사람들이 만든 그릇된 거짓말이다. 자, 원문에서는요 반만 추상하라 했어요. 함지나 영마는요. 근데 임철조 선생은 함지 영마도 뒷사람들이 만든 그릇된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딱 잘라버리시죠.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단지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하기 때문이고,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관성이 약하고, 재성과 관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시아비하고 며느리하고는요 같은 비견겁재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뭐죠? 곧 재성이란 말이에요. 비견겁재가 시아버지가 다룰 수 있는 건 재성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또 남편은 관성이 될 거예요. 재생관 했잖아요.
재성이 남편을 낳았으니까요. 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중하면 지아비를 공경하지.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하면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관성이 약하고 일주가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이 밝게 나타나면요, 주인공의 지아비는 높은 지위에 이를 것이고, 기운이 안정되고 화평하면은 부녀자로서의 격행이 유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용신이 남편이 된다라고 해요. 만약 관성에 태어나요, 비겁이 없으면 인성이 지아비가 돼요. 왜? 그 강한 관성을 설해서, 관성이 강하니까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여기선 인성이 개입을 해야 돼요. 인성이 끼어들어서 관을 설해서 일주를 도와줘야죠. 비겁이 많고 인수가 없어요. 이러면 식상이 지아비가 돼요. 이런 때는 비겁이 많잖아요. 그러면 식상을 가지고서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거예요. 그럴 땐 재성이 더 좋겠죠. 식신생지하면 더 좋죠. 관성이 심히 약하고요, 상관이 있어요. 이런 때는 재성이 지아비가 된다라고 해서요, 상관의 기운을 재성이 빼서 관성에게 주는 거예요. 재성이 없고 비겁이 왕한 자는 역시 식상이 지아비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대부분 비겁이고요, 인성이 관성이 없으면 식상이 역시 위에서 말했듯이 식상이 지아비가 된다. 용신이에요. 사주가 대부분 인수이고요, 관성과 상관이 없으면요, 재성이 지아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관이 왕하고요, 일주가 세였어요, 인성이 지아비가, 또 반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많으면 재성이 지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이 가볍고요, 인수가 중하면 어떻게 역시 재성이 지아비가 된다. 그 이유 제거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용신이 지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성은 지아비에게는 은성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아비에게는 곧 재성이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명에서 일주가 왕하고요, 관성이 없으며 재성이 올령을 얻고 국을 이룬 자는 산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격 중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형상으로서 이야기한다면 또한 생하고 극하는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성이 미약해요. 그리고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가 강하잖아요. 그럼 상관이 중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어떻게 돼요? 지아비를 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상관이 중해서 그래요. 상관이 중해서요. 관성이 미약하고요. 그러니까 저 상관이요, 어떻게 곧바로 미약한 관성을 극을 하는 거예요. 관성이 미약하고 또 재성이 없어요. 비겁이 왕하면 반드시 지아비를 속인다라고 했어요. 지아비를 속인다. 비겁이 많아서요. 관성이 미약하고요, 재성이 없으면요, 일주는 왕한데 인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지아비를 속이고 또 극해요. 그래서 관성이 약하고 인수는 많은데요, 재성이 없으면요 반드시 지아비를 극한다라고 해요. 대개 보면요, 관성이 약하고 인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관설이 돼서 지아비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겁이 왕하고요, 관성은 없거나 인성은 왕하고요, 재성이 없으면 반드시 지아비를 극해요. 그리고 관성이 왕하고 인수가 가벼워요, 반드시 지아비를 극한다라는 거예요. 비겁이 왕하고 관성이 없어요, 상관은 있고 인수가 중하면요, 이건 상관상진이 돼서 반드시 지아비를 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식신이 많고 관성은 미약한데요, 그런다 인수가 있으면요, 그러면 인수와 식신과 싸움을 하는데 재성을 만나면 반드시 지아비를 극한다. 그러면 인수가 어떻게 된다? 재성이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지아비를 속이거나 극하는 사주예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가 이제 귀하고 능하고 강하고인데, 그것이 사례명조가 바로 다음번에 나오니까 오늘은 그럼 속이고 극하는 여명사주 3개를 보겠습니다. 281번서부터예요. 이건 여기까지 번역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례를 보니까 동시에 가려면 지난번과 같이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275번, 오늘 세 번째 강의니까요. 281번이 세 번째 강의가 되더라고요. 77이요. 78, 79, 80까지 했죠. 지난번 강의에.
79, 80, 네, 81번이 이제 오늘 강의예요. 81, 82, 83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쭉 상관격으로 나왔어요. 여태요. 예, 이건 금수상관이죠. 그러면 희경관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정화가 있고요. 을목이 있어요. 이거 용신이요. 수채에 어떻게 화목용주를 쓰겠다고 하시네요. 예. 아, 철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이 화와 목을 쓰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목화로 흐르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런 사주는요, 목화로 들어와도요, 이 지지가 어때요? 엄습하죠? 예, 지지가 축축하고 자유파가 일어나고 해서, 예, 썩 좋은 사주는 좋은 대운이 들어와도 좋게, 그러니까 좋은 대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천한 거예요. 예, 음천한 사주가 됐어요. 자, 봅시다. 왜 음천한 사주냐? 또 철저님이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재성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경금일주가요. 네, 재성을 따라가서 남편을 배반하고요. 자식을 따라갔다. 아니, 재물을 따라갔다라고 하네요. 경금생업 계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겨울이죠. 그래서 12일, 2월일 거예요. 지금은 11월 달이니까 개추가 됩니다. 개추. 부담, 한금희화. 차가운 금은 불을 밝힐 뿐만,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2차 또한 시봉양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죠.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 당권했어요. 인수가 곧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축에 있어요. 조기, 용화적한. 불을 써서 대적한다. 차가움을 대적해야 되는데 월간에 개수가 있어서요. 통근 녹지했어요. 여기에요. 녹지를 해갖고 극절, 극하고 끊어서 정화를 끊어버리니 그 뜻은 조기 어떻게 되냐? 기관, 남편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속인다. 시봉을목은요, 희합지, 합하는 것을 반기는데요. 그 정은 필양, 어디에 향하냐? 재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그래서 소위 배부이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음에 불감이라 음탕하고 더러운 거예요. 일단 더러운 액자죠. 불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혹평을 하십니다. 이 명조는 전조와 연조와 시주만 다르고 음년생 곤명이라 연명사주에서 남편을 관성으로 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한금시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명조는 남편생의 관성을 시신으로 하면 기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명주는 정관인 정화가 정축의 좌하에 축토의 설교를 당하고 다시 지지로 좌측 합하 수가 돼서 동통 위에 피오는 모닥불에 불과하다. 더하여 이를 생해주는 재성이 이미 일주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 일주는 정화에 단련을 받아 쓰임이 되는 기구가 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화를 반기지 않고 재성인 을목을 쫓아가는 팔자가 됐습니다. 오행책으로 수가 8.5죠. 초가종주 오행이에요. 그래서 수채 토화 용조인데요. 토행은 습한 축토라 불연하고요. 차오행이 정화를 용신을 하고 시간에 을목을 희신을 하지만 사주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화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행히 대운이 육순대운까지 목화대운으로 흘러 용신 대운으로 흘러서 죽지는 않았지만 역시 그 뜻은 어떻게 충분히 어떻게 해요? 남편을 속이고 을목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 정은 반드시 재성에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갔다. 음에 불감하다. 더럽고 그러니까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사주죠. 자 봅시다. 대운은 잘 흘렀어요. 그러나 좋은 대운이라도 사주 구조에서 좋은 운을 받아먹지 못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281번이에요. 지금도 운이 좋은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주가 병화가 들어오든 참모가 들어오든 저 개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관이요. 상관 개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들어와도 다 그렇고요. 4, 5, 미가 들어온다 해도 저 축축차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죠?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원판이 이렇게 차가우면 불이 들어와도 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주가요. 자, 282번이에요. 자, 이 사주는요, 합이 많아서, 모두 합이 많아서, 합다사주는요, 여자 사주는 음탕하다고 해요. 예, 별로 지금도 명리학을 보시는 분들은, 노인네 분들은 이런 사주 보면 음탕하다라고 하셔요. 예, 왜 그러냐? 자, 보세요. 합했죠? 병신 합했죠? 사진암 합하죠? 자축 합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딱 가운데를 쫙,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그대로 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월과 일이 합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월과 일이 합을 하면 그 정이 돈독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합하는 대로 전부 변해버려요. 정임 합 목으로 변할게요. 병신 합 수로 변하고요. 사신 이것도 은근히 수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자축합 토라고 하지만 토가 아니고 수가 강할 땐 이 축토도 역시 수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수체 토와 영조에서 토화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아까보다 이 병화가 있고요. 아까 먼저 병조보다 정화가 있는데도요. 이 사화가 있는데도 못 쓴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읽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못 쓴다, 이 화를 못 쓴다고 하는 거 보면 합이 돼서 전부 화했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한 겁니다. 임수학과에서 정화지 살을 가져갔고요. 병화관성이요. 등록 후 일지를 하고 있는데도 사호감이 마치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소위 출신은 구가 양반 집안이에요. 그러나 원인은 그 아름다움이 미모라고 하죠. 우리는요. 청미라고 해서 아주 화려할 청자예요. 그러면서 요거 아름다울 미자죠. 눈썹 미자도 되고. 그래서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 이거 글자 제가 잊어버렸네요. 다시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색이 아니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모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비지칭, 양비칭지, 양귀비와 같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새가 무슨 새자? 요 새자, 구탈새자.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구탈새라니까 결국 뭐죠? 전부들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 양비지칭, 양귀비와 똑같다. 전부들 그렇게 하겠죠. 4, 5세가 되면요, 이건 눈썹 밑자예요. 미목이 수려하고요. 13, 14살이 되면요, 이 교야, 이 야자는 풀무질할 야자예요. 교태스러움이 점점 더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루기를 화중지인, 그림에, 그림 속의 미인이다라는 거예요. 연 18세에 귀 하면 이건 뭐냐면 시집갈 귀자예요. 돌아갈 귀자가 아니라 여자가요. 귀 하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선비한테 사인의 처가 되죠. 사인의 처가 돼요. 그래서 주역회에서도 레테큐메인가요? 이렇게 되면 레테큐메예요. 그 괴가 나오면 시집을 보내는 괴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요. 선비는 평소에 순해요. 그러니까 순하고 근면하고 호학. 글을 좋아했어요. 공부를 좋아했으나 유혹이 됐죠. 이거 밀자입니다. 밀자는 무슨 밀자냐? 옆으로 눈을 흘기는 밀자예요. 눈목변에 있잖아요. 애지. 글을 사랑하는 게 엽는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요. 어른들 눈을 피해서 유혹이 된 거예요. 그 부인한테. 유년. 그 다음 해를 넘겨서 학패. 공부를 패하고서요. 마침내 노차리사. 이게 무슨 소리냐? 하도 성관계를 해갖고요. 피로감이 쌓여서 죽었다라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허증이에요. 허증. 너무 남자도 심하게 성행이라면 그때는 저때나 조금은 피곤해서 로찰이라고 하지만 이게 폐결핵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끝내 차음의 불감. 이렇게 더럽고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서요. 후에 신패명렬. 내 몸도 폐하고요. 이름도 깨져버린 거예요.
무소의탁, 의탁할 데도 없어서 자해기사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죠. 이런 사주가 왜 그러냐면 원인은 다 합치고야, 다 합치고야라. 합이 너무 많아서 이유가 될 뿐이다. 물론 식간지합은 병신합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이화해서 상관이 되고요. 위 말해서 탐한망관, 합을 합에 탐이 내서 관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한 사신합해서 역시 화상, 상관으로 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신암합해서 수로 변한 것이죠. 정임합화해서 암화재성으로 변하고요. 그 의중은 장차 병화를 놔두고서 도의 명리,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병화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은 반드시 필양, 정임, 목이죠. 그러니까 정임밀변이다. 한쪽으로 간다. 재성이죠. 하물며 간지가 모두 합의되는 바람에 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무불 참 좋은 소리예요. 가는 곳마다 시의중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의중에 두는 것이 있지 않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남자들 눈길은 다 그 여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미쳐서. 그래서 무불하님은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나오는데 우물화인이라고 해요. 우물화인. 아름다운 인물은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우자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거 너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이거 제가 역평 여기까지가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제가 잘못 여기다 써놨네요. 여기다 붙여놓은 게 아닌데요. 정도였다는 원문이죠. 제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 붙여야 되네요.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올리고요. 이것은 지워야죠. 올리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자, 제 말이에요. 이 장은 여명장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례 275번부터 282번까지 8개가 모두 상황격이에요. 관상이나 재성이 불미한 역할을 하든지 불미한 위치에 있다든지 또는 상관과 일주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관성과 재성이 약해진 명조들을 보았다. 이 명조 역시 관성이 3개씩이나 있으나 옆에 있는 다른 오행과 합하고 있기 때문에 무왕부시 의중이니라 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쳐다보는 거죠. 수예요. 수가 6.5예요. 그래서 종조행은 수체 토화 용전인데요. 토화를 못 써요. 간지 개합이 돼서요. 그래서 토화 오행을 불용하고요. 종조행인 수오행을 중심으로 금수목 오행 중에서 목수 오행이 용신이 되죠. 봅시다. 배우는 거라도 그렇게 괜찮게 흐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주가 모두 합의되는 바람에 썩 좋진 않았다. 지금도 괜찮은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목매달아 죽을 사주가 되겠죠. 목수 용조입니다. 이 사화병화 정화가 있어도요, 못 쓴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읽어요. 그 이유 전부 합의됐거든요. 관이 전부 합의돼 버리니까 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제격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술주가 5하니까요. 이건 화체 수금 용조입니다. 그럼 여기만 넘기면, 이 사주는 갑인대운만 넘기면 이 사주가 수금으로 흘러 좋을 텐데 아마 이 갑인대운을 넘기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개수생호 5월에요. 재관병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쓴다? 이 인수를 써야 되겠죠. 남편 자리에 있는 인수. 이 대운이 갑인대운까지 가는, 을묘대운에 끝났고요. 사실은 이 갑인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자인수를 해서 연지 좌록을 하고요. 여기에 좌록을 해서 미상불. 두 가지 이중부정이죠. 이상불을 하면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중화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아니니까 곧 중화다라는 것이죠. 천간에 산투무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죠. 관성. 그런데 각각의 남편인데도요. 여기도 무어에서 이 월지에 있는 남편이나 시지에 있는 남편은 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뿌리가 없습니다. 쟁합계수예요. 계수를 가지고 서로 다투죠. 즉 일주지정은 마침내 무정견, 누구를 하나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어요. 쟁합이 일어나서 지지 양호 양호가 유를 깨틀고 있죠. 재관지세가 불분강약, 나눌 수가 없어요. 강약이 재성인지 환상인지 나눌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재성이 더 강합니다. 일주지정은 자연의 재세직업, 재성에 따라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연간의 정부, 연간은 정부죠. 전 무토일주에 무재세, 재성이 도와주질 않죠. 이 무토는요. 그래서 일주지의 그래서 그 영향은 부적, 월시에 대해서 양간에 투출한 관에 연주에 연간에 있는 무토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고로 장차 바로 정부 본 남편은 놔두고서 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운이 을묘대운이 돼서는요. 목생화왕하니 그렇죠. 묘항하니 월시의 양토가 ing득생문 더 생함을 받아서 연간의 지토는 무화의 수고 화하지도 못하고 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위 부득 지리사 남편이 을묘대운에 병을 얻어 죽었어요. 후에 음의 이상,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우물 하면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요. 미인이에요. 미인이 화가 되는 사람이니 곧 신재라 믿을만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인 방명이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이쁜 사람은 명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은 거예요. 얇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믿을만하다, 신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한 소리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제격이 나왔어요. 사주가 희한하게 생겼다. 연주를 제외한 나머지 3주는 지지의 도움으로 천간의 오행들이 튼튼해 보이는데 연간의 무토만 지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연간의 무토를 정부로 본 것도 재미있다. 차조의 계수, 일주는 재관이 강해서 신약함으로 일제의 유금이 용신이 될 거예요. 인수가 용신이에요. 대운을 살피면 양년생의 골명이라 역대운을 흐르니 금운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월지를 장악한 화오의 육정부예요. 그래서 초가종전이 되는데 화채 수금용조로서 수용신의 금희신이다. 철제님은 운이 을묘운이 되면 목생화왕해서 월시 양토는 ing득생부 힘을 얻는데 연간에 토는 어떻게 되냐, 화할 수가 없어서 수금 그걸 받아서 소위 남편은 병이 얻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는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을묘대운까지 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아니죠. 을묘대운은 남편이 죽은 거죠. 언제까지 죽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잖아. 이후는 어디에요? 을묘대운에 갑인대운은 넘기기 어렵고요. 만약 이 갑인대운을 어떻게든 넘겼으면 이미 계축이 이제 신에는 참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이런 사주가 요즘으로 그렇게 뭐 더럽거나 음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철조 선생님은 이런 사주를 꼭 집어서 음탕하고 더럽다고 하니 참 모르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요 좀 길지만 이렇게 했고요. 다음 강의는요 자식들이 잘 된 사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